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여기다 얹어놨네요.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특가법 위반으로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 거래만 적용했습니다.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입니다.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 개발 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방북비 300만 불이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300만 불을 말하자면 대납을 해줬는데 한 번도 안 만나는 정말 쿨하신 분. 쿨남. 김성태. 근데 김성태한테 딜한 거죠, 지금 그렇죠. 딜. 자, 이 얘기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요. 여러 번 언급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집어넣고요.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 저는 특활비 이런 거 1원도 손댄 적 없습니다. 장모는 10원 한 장이고. 1원 당연히 일원도. 1원이 아니죠. 5만 원짜리로 다 움직였는데 1원을 어떻게 만집니까?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집행 내역. 하루 평균 486만 원. 야, 하루에 평균, 어떻게 그렇게 쓰죠? 500이라는 입만 열면 이야기죠. 거짓말이야. 특활비 나눠준 특수부 검사들 명단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그 이명박 수사하고 그러면서 이명박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한 날 파티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놓고 또 특활비 나눠주는 거 보면 명절에 가져갔어, 떡값 형태로. 특활비는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사에 쓰라는 거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저는 특활비 이런 거 1원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저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나중에 다 저는 받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 짤 한번 볼게요. 누군가가 머리숱이 엄청 많은 누군가가 돋보기로, 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돋보기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좋은 돋보기 갖다 쓰면 불이 타잖아요. 네. 개미 태우기. 아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의성 하나 나올게요.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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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 근데 이상하게 날짜는 휘발 안 되고 시간만 휘발되고 장소만 식당 이름만 휘발되고 신기하죠. 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윤석열 때 제일 많아. 봐봐요. 영수증 식별 가능 불가가. 뭔가 대통령답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럴 거면 이영렬이 진짜 너무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어요. 되는 거였는데. 윤석열이 제일 많아. 그런데도 나는 10원 한 장 손댄 적 없다 그래. 1원 한 장 손댄 적 없다 그래. 근데 어느 시대 때 사람인데 1원 10원 그러고 있어. 자, 장혜용진 기자. 자연의 힘이란 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필 딱 시간과 상호만 골라서 잉크를 날려버리는. 놀랍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밑에 댓글이 더 웃깁니다. 조만간 한동훈이 솔방울로 수리탄 만들었던 기사도 보겠네요. 그러니까 저 영수증을 가지고 검사들이 어떤 작업을 했을지 상상해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기레기들은 한동훈이 국회에 와가지고 형광펜을 빼니까 칼을 빼는 검투사 같았다. 아 진짜 그거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기레기들 좀 진짜. 진짜 뭐 형광등 한동훈한테 100개. 한 대 맞았나? 네. 왜 그러지? 다음 짤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울산 태화강 축제 때 일본의 732 부대 이름을 갖다 쓴 이 축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물론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우리 이제 얼굴도 모르는 우리 셀럽 문소계회님의 평.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보니 축제도 조센징 체험 같은 걸로 기획하는구나. 진짜 미쳤어요. 진짜. 정말 생각이 있는 걸까 없는 거야. 이거는 이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31 부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걸 모형으로 봤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고문 체험을 왜 합니까? 미친. 자, 이번에 윤석열이 자갈치 가가지고
장어한테 저격당한 사건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국장어. 외국 장어 열사 기념비, 야. 만들어주고 싶네요 진짜. 특활비 의혹, 양평 의혹, 핵폐수 방류, 참사 대책, 언론 탄압, 총선 개입, 안보 위협, 대선 허위사실 공표, 노조 탄압, 별장, 입이 있으면 물으라는 장어 열사의 가르침을 잊지 맙시다. 입이 있으면 물어봐. 질문의 장어.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저 장어만도 못한 거야. 쟤는 그래도 물기라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물어보기라도. 봉장어가 무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 노예를 처벌할 때 어. 봉장어한테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봉장어가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거 그거 윤석열 표현에 오면 안 하고, 안 하고. 야, 보통 이제 자갈치가 안 하고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 이제 새꼬시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새꼬시가 뭐냐면은 뼈째. 워낙 뼈가 가느니까 그냥 뼈째 조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건데 쟤는 윤석열한테 물리고 바로 횟감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열사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야, 장어도 씨발 무는데 기자들 뭐하나 이 새끼들아. 정신 못 차리고 씨. 장어만도 못한 장어만도 것들. 못한 것들. 장어맛도 못한 새끼들. 비슷한 맥락 또 있어요. 장어들 모여 회의합니다. 새우도 있고요.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방류도 찬성하다니 가만 안 둬. 이제 장어들이 모의를 했던 것 같아요. 물기 전에. 장어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거기 그 자갈치장에서 새우 만졌잖아. 센터는 그거- 내가 맡겠어. 이 센터는 김건희의 또 역할이기도 하죠. 아니, 야, 이게 훌륭한. 아니, 장어 입장을 생각해봐요. 죽기 전에 껍질을 벗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장어와 새우가 새날보다 낫구만. 기자들은 말할 것도 새날보다 덜 낫네. 아 이거 너무 잘 그리셨다. 야, 이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들이. 이놈의 새끼들. 아니, 너무 진지하게 막 담배도 피면서 찌질이님 감사합니다. 속 시원해. 자, 다음 짤. 여러분 보통 담배에 붙어 있는 경고문인데요. 물에 붙어 있네요. 경고? 이 오염수는 한 번 몸에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전문가 야수님 설명해 주세요. 무서워요. 내 무섭다. 확실히 한 번 먹으면은 이게 몸에 축적되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그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물 분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작동하는지 추적이나 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 분자를 대체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 몸의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평생에 있을지 뭐 1년 이내에 빠져나갈지. 하지만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들은 이 몸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37년, 긴 거는 60년 정도의 반감기를 예. 통해서 이제 안전해지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해를 입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축적되고 문제는 우리가 그 오염수를 직접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를 통한 내부 피폭이 가장 위험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상구님 감사해요. 이상구님은 오타를 쓰셨네요. 6월 한 달도 고생들 하셨어요. 7월 것도 주세요. 감사해요. 분노의 똥침님. 이 금액에 장어의 죽음을 닮을 순 택도는 없지만 장어의 고기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똥침님. 다음 짤 볼게요. 방통대군. 가짜뉴스 다 죽었어라고 지금 언론 장악이라는 삽을 차고 있습니다. 이동관. 옆에 오랜만에 보는 미친 미친 소가 소. 있나요? 미친 소. 미친 소가 지금 오염수를 앞에 두고 겁먹었네요. 저 멀리에 MB한테서 온 네. 화환도 있습니다. 깨알 같네요. 기아에 포수 하나가 트레이드 되었어요. 김태군이라고. 그래서 이 김태군이라는 포수를 기아 팬들이 저 대군 옷 입혀가지고 대군 옷 입고 응원합니다. 그런 군은 괜찮은데 방통 대군이래. 아유씨. 가지와. 자, 다음에 악귀 방송장악 시즌2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지금 그 악귀란 드라마가 우리가 전에 있던 사무실 뒤편이 지금 재개발한다고 집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촬영 많이 한대요.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는 확실히 날 것 같아요. 구경 가야겠다. 그럼 김태리를 볼 수 있나요? 악귀. 말 한마디로 그냥 이해가 되네요. 악귀.
다음에 언론 장악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기어코 이동관을 지금 내정을 하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왕의 남자 2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거 아니야? 왕의 남자는 사실상 왕과 그 둘이 약간 동성애적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야 이거 구속시켜야 되겠는데? 에이, 그 바지가 펄럭이는데 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동관하고 지금 윤석열이 기대가 커하면서 근데 뒤에 김재철이가 빼꼼 내밀고 있는 거야. 나는 언제 복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장겸도 써주는데 왜 나는 그러니까. 안 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러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다음 절 볼게요.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정상화 책임자 방통위원장 이동관 내정. 내가 보기엔 정상인데. 어, 그러네 진짜. 아 진짜 작가들 아이디어 진짜 기가 대단하다 막히네. 진짜. 예. 천재들 같은. 문재인 정부 포함해가지고 민주정부 때 언론이 최소한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론사가 아니라 보수 기득권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핑계를 대가지고 좀 장악하겠다 그러는 건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이동관이 지금 2개 리잉을 통과해야 되네요. 언론 탄압 논란, 아들 학폭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저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내 문제도 또 굉장히 좀 크게 YTN에서 네. 키우고 있어서 아내가 이제 뭐 받았다는 이제 예. 의혹까지 있는데 문제는 김의원 의원 아까 전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막 이게 학폭까지도 그냥 용인해주는 어떤 상태, 김승유까지도 하나고 이사장까지도 지금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신 MB 시대 방통위원장 지명, 학폭 무마, 언론 장악, 인사청탁 의혹, 역시 구관이 동관. 진짜 이동관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그렇기 때문에 꼭 이동관이어야 되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멍청한 짓이라니까. 얘는 들어오면 언론 장악 할 거라는 기대치를 뻔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30%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면 이게 자기들한테 도움 되겠어요? 그냥 발등 찍는 거지. 얘네들은 정확히 뭐냐면 총선 때 자기 30%로 이겨보겠다는 뜻이에요. 투표율이 한 60%쯤 된다고 봤을 때 자기네 지지층 30%가 투표장에 다 나오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 짤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시작되었다. 문화특보 유인천, MB맨의 부활, 방통위원장 이동관. 퍼즐의 완성은 나지 하면서 최시중이 이분 아직 안 돌아가셨냐? 옹옹 뒤에 옹. 아무리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평균 연령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동관도 지금 윤석열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최시중하고 이동관하고 지금은 이동관하고 유인천하고. 다음 짤 한번 볼까요? 야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친구죠. 그때는 몰랐다 이런 날이 올지를. 너그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근데 그런 달인데 얘. 근데 지금 이제 볼을 꼬집힌 사람이 선생님이야. 학생이 진짜 이거 너무 살벌하게 묘사가 잘 근데 저게 사실 이미 온 현실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한테 맞아가지고 폭행당해서 이렇게 피해 입은 선생님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금 이미 알려졌죠. 최근에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폭행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전치 3주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이미 나왔죠. 예. 자, 극한지법 교사 학생들 장래희망의 교사가 매년 1위부터 3위.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교사가 57명. 자녀 있는 부모 내 아이 장래희망 교사 긍정적 60% 넘음. 아이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6년간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했다라는 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저도. 왜냐하면 지금 진짜 저희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짱이다 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애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도요. 저 총각 때도 그러니까 시댁에서 원하는 며느리 1위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천공 백제군 그러니까 드디어 윤석열이 이제 득도를 합니다. 교권이 다 추락했다고? 학생인권 조례가 딱 보아하니 종북 좌파 이상이로구나.
정렬이는 수염을 예쁘게 땄네요. 두 갈래로. 네. 언니가 따주셨나 봐요. 네. 되게 많을까요? 근데 이게 진실은 상관없어.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음에 7월 16일 동아일보 메인 사설. 왕비나 후궁이 무속에 빠지면 별궁에 가둬 버릇을 고치고 심하면 폐하여 사가로 내쫓고 더 심하면 사약을 내리기도 했다. 뭐 코멘트 할 거 없어? 넘어갈게요 그러면. 무서워요. 다음에 침묵. 오송 참사 책임 회피 양평 고속도로 백지와 장모 구속 명품 쇼핑 의혹 공관 비밀 방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꼭 말이 하나 침묵. 그러니까 침묵하는 본인도 문제고 질문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고. 그렇죠. 그게 예. 더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한테 직접 질문을 했다면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짜증을 부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몰상식한 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장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논란이라고 하더라도 장모가 구속된 건 지금 사실이잖아요. 바로 일어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를 하든지 간에 입장 표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언론이 기레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언론단체 분들 오늘 지금 이런 기자회견들을 엄청 왔습니다.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기레기라고 불리우고 싶지 않으신 기자님들은 전부 다 기사 쓰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저렇게 받아쓰기 할 거면 왜 기자라는 걸 합니까? 자, 오늘자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이요. 야, 내가 저거 있잖아요. 0.7% 올랐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 반등. 오늘 실제로 헤드라인이었어요. 네. 반등. 그래서 재밌는 짤에 들어갔군요. 네, 그러니까 웃겼어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60% 반올림하면 60인데 저건 안 보여? 안 부끄러워? 추세도 한번 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저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 60%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이게. 저거는 아마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내내 저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네. 높아. 이제는 더 이상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윤석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어떤 방어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지. 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런 숫자가 나올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윤석열 칭찬하면 요즘에 멍둥이 맞습니다. 실제로 술집에서 그런 얘기하면 술병 날라와요. 그런 정도로 민심이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이유가 뭐다? 민심, 경제.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론조사는 인용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43.3, 국민의힘 36.3.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토일 제외하고 매일. 월화수목금 매일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든요. 지난주는 어땠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이 이기고 있거든요. 자동응답은 실제로 여론조사가 총선 민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오늘 있잖아요.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율 20%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쓰는 세계일보 기사가 있었어. 그게 다음 포탈 메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 마지막에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딱 한 줄 나오더만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 면접이 뭔지 아니면 자동응답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에 가까울 자동응답에서는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와, 근데 그 보도를 그렇게 보내면서 근데 댓글이 이미 욕하고 있어. 기레기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와 월요일날 나온 게 있잖아요.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를 헤드라인에 처음에 쓰고 그리고 끝에
한 줄. 한 문장으로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이 뭐 이런 거지 발상이 같은 것들이 있어. 특히나 이번에 이제 갤럽 그 조사 결과가 좀 독특하게 좀 튀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뒤지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걸 또 가장 높이 포털에 띄우고 있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 모아봤다 그랬잖아요. 다 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앞서죠. 그러니까 정당별로 다 모아도 민주당이 앞서요. 심하게 앞서요. 더군다나 중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요. 이건 뭐냐면 그냥 총선은 민주당이 현재로까지는 압승한다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희망회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갤럽만 이렇게 주구장창 내내이면서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 20%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개소리는 총선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을 다 합쳐놔도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고 자 여론조사를 조작이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 질문 배열 순서, 질문 문항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 이렇게 보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나가면 이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